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이성윤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수원고검에서 전격적으로 대검에 요청한 수사심의위원회, 그 다음에 전문수사자문단, 이 두 개의 위원회 개최 문제가 일단 결론이 났습니다. 조금 전에 조남관 총장 대행이 결론을 내려줬어요. 수원 고검장, 오인서 고검장 말씀을 드린 대로 상당히 원칙론자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얘기한 것이, 건의한 것이 뭐냐면 전문수사자문단은 필요가 없다, 수사심의위원회만 열겠다, 이렇게 대검에 보고를 했어요. 그 전문수사자문단은 열 필요가 없는 것이 수사팀과 대검과의 의견에 말하자면 차이가 있을 때, 이견이 있을 때만 전문수사자문단을 통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김학의 불법 출금과 관련된 이런 사건, 즉 이성윤이의 신변 처리와 관련해서는 대검과 현 수사팀과의 이견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원 고검장, 오인서 고검장은 이건 필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대검에 보고했고, 수사심의위원회는 중간에 또 이 별도의 위원회 하나를 거쳐서 수사심의위원회에 이 안건을 넘기는 게 좋냐 안 좋냐, 이거를 결정하는 별도의 또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는 생략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그럴 경우에는 한 2, 3주 정도의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너뛰고 일종의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바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자, 이렇게 대검에 건의를 했어요. 건의를 했는데 어제 저녁 때 건의했잖아요. 조금 전에 조남관 대행이 그대로 승인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쉽게 얘기해서 말이죠, 이성윤이가 총장이 되겠다고 꼼수를 부린 거예요. 이 꼼수를 부렸는데 바로 오인서 수원 고검장의 신의 한 수, 이 묘수로 인해서, 즉 맞불 작전이 결국은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 보면 윤석열 총장이 이제 떠나서 없지만은 윤석열 총장과 같이 이 강한 법치, 그리고 강한 정의, 공정, 이런 개념을 이 권력 실세와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도 꼭 지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바로 조남관 총장 권한 대행과 오인서 수원 고검장과의 공감대를 이루었다. 그래서 외형상으로 보면 말이죠, 이 조남관과 이 오인서 수원 고검장의 연합 작전으로 인해서 작전을 통해서 이성윤의 불법적인 수사 기피, 이것을 반드시 말하자면 퇴치시키겠다, 이런 강한 결기가 있는 것 같고요. 또다시 윤석열 총장 재직 시와 마찬가지로 현 여권이 그야말로 조남관의 칼날에 이렇게 뒤로 몰리는 형국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말이죠, 수사심의위원회가 뭘 결정해야 되냐면 한 3건으로 압축됩니다. 기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다음에는 수사를 앞으로도 계속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거가 바로 구속 여부에 대해서까지도 수사심의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안건으로 지금 이 3가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흔히 검찰 수사할 때도 그렇고 법원에서 이 법정 선고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피의자의 죄질이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를 꼭 해요. 이번에 이성윤이가 하는 것을 보면은 정말 이 피의자의 죄질이 제가 보기에는 조국 못지않게 1, 2등을 다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의자가 이렇게 꼼수를 부렸잖아요. 첫 번째 꼼수는 말하자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공수처에 가서 황제 조사를 받은 거예요. 두 번째 꼼수가 이 수사심의회 개최를 요청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굉장히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이 죄질이 나쁘다는 것도 수사심의위원회 이 안건 토의 과정에서 최종적인 조치 결정에 큰 변수로 작동이 되어야만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비판 여론을 더 압도적으로 강하게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이 수사심의회의 결론이 앞으로 이성윤이의 총장 후보로 가느냐 마느냐는 상당히 큰 갈림길에 이성윤이가 결국은 처하게 됐는데요. 정상적 사고를 한다면 이성윤이는 아예 숏리스트에도 들어가서는 안 돼요. 흔히 후보 추천위원회에서는 3명을 장관한테 추천을 하면 장관이 그 중에 1명을 대통령한테 제청해서 임명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 추천위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성윤이는 절대 그 3명 후보 군에도 넣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현재까지 알려지고 있는 이런 보도 내용을 보면
불구속 기소 쪽으로 이 방향이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수사심의위원회를 또 요청을 하고 시간을 질질 끓는 이러한 이 꼼수를 두는 걸로 봐서는 죄질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구속적으로 이 방향을 전격적으로 선회하는 것이 그야말로 우리 민심에 반영하는 부합하는 그런 정책 결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우려스러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어요. 뭐냐면 박범계가 오늘 밝혔어요. 검찰총장의 요건과 관련해서 밝혔는데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런 의견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출근길에 밝힌 내용을 보면요. 이 검찰총장 후보 군과 관련해서 진도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지 어떤 사람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이런 거를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대통령 국정철학과의 상관성이 굉장히 큰 요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직접적으로 인용해드리면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검찰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밖에서 소음이 많이 들려가지고요.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검찰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전현직 지금 현재 검사 출신들로 후보군이 한 10명쯤 들어가 있는데요. 저도 대통령 국정 철학 잘 알잖아요. 국정 철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제1의 요건으로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 박범계가 밝혔어요. 이거를 본다면 결국은 법조에서 나오는 지금 해석이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 이성윤이가 여전히 상당히 가까이에 가 있구나. 결국 이성윤이를 강행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성윤이가 수사심의회 요청을 한 지 불과 4시간 만에 바로 밝혀졌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번 추천의 일정을 잡은 거하고 이성윤과는 전혀 연관이 없다. 추천회에서 하나의 절차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일정이지 일선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상관성은 전혀 없다. 그리고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전광석화처럼 진행하겠다고 말한 것은 추천회를 빠르게 구성하겠다는 의미였고 천거된 분들이 많아서 검증이 꽤 오래 걸린 것 같다. 그리고 이성윤이가 후보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 말이죠. 천거된 분들이 매우 많아서 후보가 누구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추천 의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해서 압축시킬 것이다. 아직 유력 후보는 없다. 그리고 검찰 외부 인사가 기용될 것이다 하는 설이 지금 시중에 나들고 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추천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보면요. 이 말은 길게 했지만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즉 이성윤이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강력히 부인을 하고 있고 그리고 누가 될 것이냐 이것도 당연히 부인하죠. 누가 이걸 지금 밝히겠어요? 다만 중요한 것은 강한 암시가 즉 이성윤이를 지금 만들려고 꼼수를 부리는 암수가 대통령의 국정철학. 지금 현재 국내에서 이성윤이만큼 국정철학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권력 실세와 관련된 수사는 하지 말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 아니에요? 이건 어린애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 실세와 관련된 수사 가장 1등이 되는 이 방탄 검사가 1등이 누구예요? 이성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국정철학 제일 잘 아는 사람 이것은 이성윤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성윤이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국정철학이라는 말을 통해서 일단 여론을 한번 타진해 보려고 오늘 에드버런을 찍은 거예요. 일단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재보궐선거에서 완패함에 따라서 그래도 여론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성윤에 대한 비판 여론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제고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검찰 쪽에서 대한민국 법치의 근간, 그 다음에 검찰의 정상적인 수사권, 이거를 가로막는 사람이 이성윤이에요. 법원 쪽에서는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김명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 한 20여 명이 출근길에 대법원에 가서 항의 시위를 했어요. 이 항의 시위를 하면서 이 대법원장을 만나려고 했는데
20여 명 다는 못 만나고요. 그중에 대표적으로 이 권성동, 그 다음에 김기현 이 두 의원이 만났습니다. 만나서 빨리 사퇴하라. 그리고 더 이상 추악한 행정을 남기지 말라. 백세를 밝혀서 다 공개할 건데 그럴 경우에는 사법부 역사에도 치욕되고 개인적으로도 부끄러운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까지 얘기하면서 사퇴를 종용했는데요. 결국 사퇴할 만한 일은 아니다. 이게 인종근 부장판사 탄핵에 올리면서 거짓말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내가 직을 그만둘 일은 아니다. 이렇게 버티고 있어요. 버티고 있으니까 버티고 있는데 거꾸로 말이죠. 얼마나 뻔뻔한지 김명수가 뭘 요구를 했냐면요. 사법부 법관 확충, 그 다음에 상고심 제도 개선 이런 거가 필요하니까 도와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 보니까 이 뻔뻔한 정도가 보통이 아니고 이게 이 사람이 정상적인 머리를 갖고 있는 정상적 사고를 하는 사람인지 조차도 의심이 가요. 이런 사람을 대법원장으로 앉힌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다시 한번 인사정책에서 완전히 실패했고 그렇기 때문에 무능하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바로 퇴진을 시켜야죠. 이런 사람을 퇴진 안 시키고 뭘 하는 겁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항상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대통령이다. 이런 이 수식어들이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20여 명의 집단 시위가 있었는데요. 막무가내죠. 뭐 얘기 하나마나. 그래서 이 김명수 이 퇴진 운동도 더 강하게 벌려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진욱이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김진욱. 이 김진욱이도 무능한 사람이죠. 이 김진욱 무능은 누가 뽑았느냐? 바로 민주당이 뽑았고요. 민주당이 뽑기 전에 누가 추천했느냐? 이찬희 변협회장이 추천했어요. 이찬희 변협회장 추천하고 이 영향력이 이 공수처 검사에 이르기까지 한두 명이 아닌 걸로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현재 김진욱이가 또 오늘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검찰에서 지금 현재 황제 조사, 이성인 황제 조사와 관련해서 허위 보도 자료를 낸 혐의로 공수처에 대변인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김진욱이가 상당히 불만을 표출했어요. 이걸 공개적으로 할 일이냐? 불쾌하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고, 그리고 또 이규원 검사, 말하자면 윤중천 보고서 허위 작성해서 그것을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를 중앙지검에서는 이 공수처에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거 공수처에서는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검찰로 넘길 것인지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한 달이 넘도록 안 넘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측에서 직접 방문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했는데 여기에서도 이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과연 김진욱이가 제대로 된 사고 판단을 하면서 이 중요한 사건을 제대로 다루고 있는지 우리가 계속해서 언론 우리 취재진 여러분들께서 감시를 하고 그야말로 관련 내용을 그때그때 잘 보도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곽상도 의원도 또 이 항의 차원에서 김진욱을 만나러 갔다가 결국 못 만났어요. 왜 오늘 갔냐면 본래 김진욱을 만나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윤중청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과 관련해서 이규원 사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빨리 입장을 정해달라. 왜냐하면 곽상도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이규원이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바 있어요. 이것도 공수처로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항의하려고 만나자 했는데 처음에는 만나겠다 했다가요. 입장을 바꿔가지고 만나는 게 부적절하다. 이렇게 통보를 곽상도 의원한테 했다고 그래요. 자, 이것만 보더라도요. 면담 약속을 잡을 때는 언제고 또 부적절하다고 취소할 때는 언제예요. 정치인을 만나는 게 부적절하다? 아니, 정치인이 더군다나 이 곽상도 의원의 경우에는요.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 고소인이에요. 당연히 고소인 만날 수 있죠. 왜 못 만납니까? 만나야죠. 차량도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황제 영접을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김진욱 자기 차까지 내줬지 않습니까? 피의자한테까지도. 근데 피의자한테까지도 차까지 내줘가면서 황제 영접 조사를 하는데 곽상도 의원은 고발인인데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항의 차원에서 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 김명수, 그 다음에 김진욱 이런 무능력자들에 대한 이 국민의힘 측에서의 항의 시위 방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 문바의 세계 굉장히 참 걱정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검사를 임명했는데 역시 예상한 대로입니다. 민변 출신의 이현주 변호사를 임명했어요. 이거 뭐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임명한 사람은 국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가 2명을 건의했어요. 이현주와 장성근 2명을 했는데 하루 만에 이현주를 임명했습니다. 이현주 변호사는 민변 대전 충청지부장을 지낸 사람이고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인권정책과장을 했고 또 2016년에서 17년 사이에 대전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바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 되니까 세월호 참사 특별 진상규명위원회 어느 방향으로 이 배가 움직여 갈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이 칼럼 매우 중요한 칼럼인데요. 이거를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칼럼이에요. 박성민 정치 컨설턴트가 쓴 칼럼입니다. 조선일보에 친문의 시대가 끝을 향하고 있다. 이런 이 칼럼인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난 10년간은 퇴행의 시대였다. 왜냐하면 친박과 친문이 패권을 장악해서 나라를 완전히 망가뜨렸다 이겁니다. 그래서 문우, 우이선, 부패에 절망했다 이거예요. 친문과 친박 시대. 그래서 유권자들이 지금 지지를 철회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2030 세대들의 경우에는 특히 이번에 민주당 지지층에서 빠르게 이탈하고 있어서 이번 대선과 관련해서 스윙보터층이 그 사상 유례 없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요지만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친문과 친박이 나라를 그야말로 이 전행하는 나라로 만들어 가지고 잘못 이끌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는 본래 하나만 같아도 동지로 보는 게 본령인데 친박과 친문은 하나만 달라도 적으로 보는 원리주의를 닮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무능, 우위선, 부패에 상당히 무능, 우위선, 부패에 있기 때문에 우리 유권자들이 굉장히 절망해 왔고 지지를 초래하면서 사상 유례 없이 스윙부터가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는 불공정에 분노한 2030 MZ 세대들이 민주당에서 빠르게 이탈하고 있고 그래서 정당 일체감이 약한 중도 스윙보터가 크게 늘어나면서 대선 판도까지 좌우할 기세다. 그리고 중도 유동성 장세가 강력한 대선 주제인 윤석열과 만나면서 제3지대 성공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예. 그리고 제3후보의 경우에는 1당과 2당 중 한쪽의 리더십과 지지 기반에 흔들릴 때 불려 나오지만은 정체성이 강한 1당과 2당의 후보의 경쟁력이 회복되는 순간에 냉정한 현실을 마주하는데 그 대표가 안철수 당 대표가 오세훈한테 이번에 패한 과정이 똑같은 패턴이었다. 그래서 제3지대 후보가 승리하려면 한쪽이 아니라 1당, 2당 둘 다 지지 기반이 동시에 흔들려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한국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를 들자면 만약에 민주당 후보 지지 기반이 97년 김대중, 2002년 이회창, 2012년 박근혜와 같이 굳건하다면 제3지대 후보인 윤석열은 처음부터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행보를 결정하는 변수는 결국 민주당 지지층의 분열 여부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뭐냐. 여론 지형과 정치 지형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론은 분명하게 정권 교체를 지지하고 있지만 정치 지형은 국민의힘, 무소속 홍준표, 제3지대의 윤석열과 안철수로 분열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권의 과제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처럼 여론 지형과 정치 지형을 일치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명부상 국민의힘 경선 참여보다는 제3지대로 끝까지 완주하거나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그리고 홍준표는 국민의힘에 복당할 것이고 안철수는 대선에 안 나간다면 제3지대에 머무는 것이 좋지만 나갈 생각이라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결국 국민의힘 후보는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안철수 중에서 나올 것이다. 국민의힘 경선이 본격화하면 이들의 지지율도 빠르게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분명한 것은 친박과 친문의 시대가 이제 끝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데요. 결론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되시면 이 전량 이 칼럼을 꼭 한번 읽어보실 것을 제가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고 또 중요한 뉴스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